한 일본군의 부대에서 아모 대신에 카고시마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 부대에는 카고시마 출신인 2명이 통신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롭게 배속된 카고시마 출신의 병사가 그 2명의 통신을 듣고 나서 어떤 암호입니까? 라고 상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2명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해 회화하고 있던 것일까? A씨는 1940년대 심야 방송이 유행일 때 방송되고 있던 어느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 A씨는 내가 투고한 사연이 읽혀진 다음날 재미있는 것을 준다 라고 쓰여진 종이 조각과 금속인지 고무인지 모르는 재질의 덩어리가 자신의 방에 놓여 있었지만 어느새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며 매번 듣던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자신이 투고한 내용이 뭔지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1902년 독일의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소녀가 건물에 남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지의 소방대가 달려와 보니 건물은 낡은 벽돌 구조로 건물의 모든 창으로부터 불길이 분출하고 있었다. 어느 대원의 필사적인 돌입으로 소녀는 발견되었지만 구출은 실패했다. 그 대원에 의하면 소녀의 몸에서 불길이 분출해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한다. 포르투갈의 브라가에 사는 안토니오 프레이라는 사람은 밭에서 작업 중에 복엽기가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복엽기는 순식간에 접근하더니 밭에 가까이에 착륙해 손수 기른 콩에 상처가 나버렸다. 화가 난 프레이는 파일럿에게 불평을 하기 위해 복엽기에 다가갔으나 파일럿은 어디에도 없었다. 복엽기의 내부는 멀쩡했으며 계기판에 여기는 위험하다 라고 피로 쓴 글자만이 있었다고 한다. 1995년 히로시마현에서 어느 FM 라디오 방송 중 게스트 한 명이 아침에 집의 시계가 멈추어 곤란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들은 MC나 다른 게스트도 자택에 시계가 멈추어 있었다고 말했고 청취자들로부터도 그날의 아침 같은 체험을 했다는 메일이나 팩스가 잇따랐다. 무려 시간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어 히로시마 시내에서만 적어도 2,000개가 넘는 가구가 동시에 시계가 멈춘 것이다. 그날은 8월 6일이었다. 8월 6일은 과거 일본의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다. 몇 년 전 H라는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내 방의 형광등은 처음 산 이래 15년간 바꾸지 않고 사용한다 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런데 3일 후 H의 집에 형광등 제조회사의 직원이 찾아와 기존의 형광등을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과 교환해버렸다. 영구적인 형광등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발매되지 않은 것뿐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성되어 있어 가끔 그것들이 착오로 시장에 나돌기도 한다는 소문이 있다. 1983년 홋카이도에 있는 지방방송국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방송사고가 있었다. 방송 종료 후 남아있던 스텝이 잘못해 자신이 반입한 비디오를 방송용 장비로 재생하여 20분 정도의 성인 비디오 영상이 방송된 것이다. 직후에 항의와 불평의 전화가 쇄도하여 방송국에서는 이튿날 아침 지방뉴스의 프로그램 중 사죄 자막을 삽입했고 그 스텝은 감봉되었다. 이상한 건 모든 방송이 종료된 새벽 3시에 항의를 했던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2002년경 6개의 원이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유행했다. 6명이 원을 만들어서 그 중앙에 거울을 두고 한 명이 거기에 원을 그려 넣는다. 다음 사람은 그 원의 내부에 다른 원을 그린다. 그것을 반복하면 6명이 거울 안에 끌려 들어가 존재가 지워진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학의 6명의 학생이 인터넷의 정보 전파의 연구를 위해 1년에 걸쳐 흘린 완전한 창작 괴담으로 그 후 그들은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6개의 원의 의식을 실시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며 5명의 사진을 게재했다. 에도시대 중기에 활약한 화가 마루야마 오쿄는 유령을 그리는 화가로서도 유명했고
유령의 다리를 그리지 않는 유령화의 화법을 고안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가 유령의 다리를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명일 때 그린 어느 유령화 때문에 일생 동안 계속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리가 주어진 그 유령은 밤마다 족자를 빠져나와 그의 곁으로 왔다고 한다. 1986년 캐나다의 동물원에서 손님의 회화를 학습해 거의 완벽한 영어를 하는 원숭이가 출연했다. 실제로 손님과 간단한 회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원숭이는 동물원으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는데 동물원 측은 그것을 어트랙션의 한 종류였다고 주장한다.